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2026년 2월 20일입니다. 2월 19일로부터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심 재판 무기징역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제 마음이 착잡하고 안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오늘의 태양이 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정말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또 질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도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유정화 변호사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또 지선이라든가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을 말하고 등등등등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지금 자세를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고요. 또 이인재 전 장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화 변호사입니다. 오늘 선거를 지켜보신 많은 분들께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는 아직 남아있고 역사는 언제나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대 인근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응원해 주신 분들을 보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들도 보아왔고 사과하라는 연락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형사재판이라 여러 건이 진행 중인 이런 상황에서 사과를 한다면 그 취지와 무관하게 법정에서는 자백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 파장은 대통령 개인을 넘어 함께 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여파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윤석열이라는 이름에 집착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치권의 행태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도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의 절연 타령도 본질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남을 짓밟고 내부 분란이나 일으킬 생각은 좀 버리시고 본인들 이름으로 본인의 정책을 내세워 지선을 준비하십시오. 소정의 절차라는 뜻도 모르는 무식한 정치인들의 집합체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전원 타령이 당에 어떠한 이득이 되는가? 그것은 단지 개인의 이득 또는 본인의 줄을 선 특정 파의 이득에 우파 시민들을 팔아넘기는 것과 같은 행동들입니다. 내세울 정책이 없고 기존 지자체장으로서 추진했던 정책이 망했다면 그냥 당당하게 후보 자리를 내려놓으십시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거센 물결을 거스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과로 지나치게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로를 건네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유정화 변호사 본인도 얼마나 낙담을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께 위로를 건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낙담하지 말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하면서 다만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집착해서 자꾸 거기에 지금 그것 때문에 또는 그거 문제 때문에라고 하면서 뭐 전원이 어떻고 또 내란 프레임이 어떻고 이런 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이름으로 당당하게 지선을 준비하라 라고 정치권에 그야말로 또 아주 뼈아픈 그런 충고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께서 정말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때문에 안 되느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정책으로 그렇게 승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없으면 후보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인재 전 장관의 지금 글입니다. 우리들 삶에서 기대는 늘 배반당하기 십상이다. 오늘 선고된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 정반대였다. 푸시킨의 시기처럼 삶이 또 우리를 속였다. 분노는 하되 좌절은 하지 말자. 아직 2심, 3심이 남아있고 주권자 국민의 의지가 있다. 지금은 정치 권력의 선동에 흔들리고 있지만 물결이 수평을 찾아가듯 국민 여론도 끝내는 진실과 정의를 향해 변화할 것이다. 이를 믿으면 된다. 내란은 우리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다.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그 구성 요건이다.
이 구성 요건은 구체적 사실과 엄격한 증명이 있을 때 충족될 수 있다. 이것이 불변의 법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병력을 국회에 보낸 것 그 자체로 국회를 공격한 것이며 이로써 내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한다. 또 병력 파견이 곧 폭동을 의미하는 것처럼 인정한다. 그러나 국헌 문란이란 근본적으로 헌정체제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폭력을 동원해 나라 전체나 일부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는 난동, 즉 폭동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그런 목적과 폭동은 없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TV로 생중계되었으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극소수의 비무장 병력이 개미 새끼 한 마리 다치지 않고 2시간 남짓 국회에 머물다 철수한 것이 전부다. 고양이를 가리켜 호랑이라고 우기면 호랑이가 되는가? 국회 절대 다수를 무기로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예선권을 남용하여 일부 정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의 민주당 폭거에 시달리다가 윤석열이 정상적인 헌정 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발표한 정황만 분명히 드러났다. 전에도 말했지만 윤석열의 어설픈 비상계엄이 직권남용이나 계엄법 위반은 몰라도 내란을 구성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비상계엄을 발표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허약한 민주주의의 실상이다. 더 강한 민주주의, 더 튼튼한 민주공화정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저항하고 또 투쟁하라. 그렇습니다. 어제는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그대로 보여준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법부만은 말이죠. 믿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고 판사님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법리에도 밝고 그리고 또 최고 엘리트들이고 그래서 믿을 수 있다. 저 사람들한테 가면 우리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법부가 얼마나 정말 마치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쪽팔린 날입니다. 이인재 전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엄격한 증명이라는 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어떻고 재형법정주의가 어떻고 무죄추정의 원칙, 재형법정주의 원칙, 증거재판의 원칙, 엄격한 증명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 그 수많은 원칙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냥 수사권이 있다? 왜 있는지를 잘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제 지기현이가 어쩌저쩌 떠들었는데 수사권이 어떻게 있습니까? 내라는 경찰에서 수사권이 있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 어떻게 검찰도 수사권을 갖는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도대체가 말이죠. 아니 그게 어떻게 폭동이 됩니까? 군인을 국회로 보내면 그게 폭동이래. 군인을 국회로 보내면 폭동이래 그게. 내란죄의 폭동이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척동자도 알아요. 내란죄의 폭동은 뭐냐면 그거는 내란이 뭐예요? 권력을 뺏는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한 지역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라는 게 뭐예요? 가서 불 지르고 방화하고 사람 죽이고 때리고 한마디로 폭동 난리 떠는 걸 폭동이라는 거야. 폭동의 의미도 모릅니까? 군인을 갖다가 국회로 보내면 폭동입니까 그게? 개헌법 위반이라거나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인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내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란을 왜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해놨겠습니까? 내란은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예? 그건 그만큼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거예요. 살인죄는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에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근데 내란죄는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야.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그거는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그냥 한 고장을 갖다가 한 지역을 빼앗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폭동을 일으키고 다치고 불 지르고 난리 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군인을 국회로 보낸 게 내란이다. 그것이 폭동이다. 정말 어불성설이야. 실력도 진짜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요새 뭐 단종 나오는 뭐 왕가 사는 남자가 인기라고 그러대요. 이재명도 봤다면서? 이재명은 그걸 보고 뭘 느꼈을까? 역사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재명 대 윤석열. 역사에서 이제 두 사람이 분명히 저렇게 단종과 세조처럼 역사 대비될 거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어제 판결로서 역사의 승리자는 확실하게 윤석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견조차도 지금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계엄한 것도 아니라고 인정했어. 장기 집권을 위한 것도 아니래. 그럼 뭐를 위한 거야? 결국은 국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 아니야. 그냥 탄핵하고 그냥 난리 떨고 특검하고 그냥 특활비 0으로 만들고 나라 운영을 못하게 만드니까 나라를 운영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어떻게 내란이야? 그것이 어떻게 국권 문란의 목적이야? 국가 질서의 회복이 목적이지. 국가 질서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지. 그것이 어떻게 국권을 문란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문란이 뭔지도 몰라. 문란이라는 거는 국가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 개판 만든다. 어디 개판 만든다는 거야. 개판인 거를 갖다 바로 잡으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유정아 변호사와 이인재 전 장관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제 역사의 승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물론 금방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법적인 회복은 뭐 20, 30 남았지만 쉽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가 법치주의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투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강시엽입니다.